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허가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허가 별로 넘사벽이 다 있죠. 다른 그 조건이 전제되면 나머지를 준비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넘사벽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무역량이 많죠. 수출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류 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CJ라든가 무슨 경동 택배, 하여튼 해외에는 이제 페덱스라든가 여러가지 DHL 이런 국제 물류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국제 물류 사업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물류라는 거는 그 물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보증금입니다. 국제물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명시가 3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의 잔고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이상의 잔고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금이 통장에 잔금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걸로 6억 이상이 채워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 증빙을 하는데,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그 액수를 일치하지 않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본인은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6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인허가가 몇 년마다 갱신하는 거를 이제 중요시 하는데, 예를 들면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느슨하게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국제물류주선업은 그 물류에 대한 재산 부담을 이 물류회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이다 보니까 갱신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기준인 3년이 경과됐을 때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200만 원 이상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3년마다 갱신하는 점을 유념을 해서 반드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그렇고 여행업도 그렇고 많은 인허가에 있어서 자본금을 이제 개인 사업자가 통장에 넣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신청할 때만 잔고를 통장에다 남겨놨다가 신고가 끝나면 바로 빼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잔고에 대해서 깡통 잔고로 남겨두려는 그런 편법을 갖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잔고가 3억이,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6억이죠. 6억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3년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 운송업을 해서 지금 거래하는 물류가 이동을 하고 있고 거래 계약을 다 맺었는데 갱신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허가증이 반려됐다 이랬을 적에는 지금 계약을 맺은 물류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3년마다 갱신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사벽에 있어서 자본금의 잔고증명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강조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화물 배상 책임 보증보험. 대부분은 자본금하고 보증보험이 일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자본금은 6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증보험은 1억 이상의 화물 배상 책임 보증보험 증서로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래서 이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만에 하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걸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6억 이상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10억 이상은 이제 대기업체는 그렇겠죠. 그래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제출할 서류는 회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인쇄된 선화지 증권과 또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 약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만약에 요익당하고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는 선화지 증권도 발행할 수 있고, 운장 화물 운송장도 발행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약관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이제 등록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 자본금에서 자초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금 6억을 법인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6억이 준비되어 있고, 또 법인인 경우는 3억의 자본금이 명시된 그런 업체라면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시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수출 붐 속에서 수출의 여건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인식하시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싶으신 분 언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등록이 신속 정확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